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이슈들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려고 돼 있는데 수사에 역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닷컴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소년병 기자 생활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2013년 6월 12일 수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오늘은 곽현아 씨의 곽직사 촬영이 있는 날이라서 후원자께서 기부해 주신 마이크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쓰던 마이크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음질이 불량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어제 데일리 고발 뉴스는 종편 4사가 추가 특혜를 따내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 청와대에 대해 치밀한 로비를 조직한 정황을 고발해드렸습니다. 종편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고발 뉴스는 후속 보도를 통해 추가 고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고발 뉴스는 어제보다 34분이 늘었습니다. 3,544분의 고발 뉴스 정기 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MB 정권 5년간 민주언론과 공정방송 사수를 외치다가 해고된 YTN 해직 기자들이 400km가 넘는 공정방송을 위한 국토 순례에 나섰습니다. 뉴스 독립군 고발 뉴스는 이들이 직접 몸으로 취재한 순례 내용을 시시각각 이 시간을 통해 단독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을 빼앗긴 지 5년, 거리의 기자들, YTN 해직 기자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구석구석 찾아가는 기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순례단이 처음 도착한 곳은 언론을 망가뜨린 장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미디어 피폭지라고 쓰인 현수막을 펼쳐듭니다.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곳은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입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노숙 농성을 하는 곳입니다. 기자들이 그동안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용하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차를 만들었듯이 저희도 지금 취재한다는 생각으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체를 빼앗긴 상태라 우리가 보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좀 알리는 역할을 우리가 기자로서 해야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저희가 힘내시라는 말씀밖에는 정말 언론들한테 서운한 분들은 사람이 그렇게 한 10대 명 죽기 직전까지 맞아 갈비뼈가 심지어 5대까지 나갔는데도 사측이 불러서 사무실 갔다 오면 아예 자막도 안 나와요. 정말 해도 너무 그래서 이 언론인들 YTN 에디터들 제발 좀 성공 좀 해라. 우리 요구는 분야가 틀리지만 뭔가 좀 그래야 세상이 바뀌지 않겠느냐는. 거리에서 나누는 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유, 오히려 저희들이 힘내시라고 났습니다. 앞으로 고난의 행군인데 어떻게 날 더운 날에 딱 골랐습니까? 작은 걸음이지만 큰 뜻을 품고 출발한 공정방송을 위한 국토 순례단. 6월 내리쬐는 태양만큼 뜨거운 그들의 열정은 언론이 외면한 땅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공정방송을 위한 YTN 국토 순례. 내일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쉼터인 와락센터를 들러서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하고요. 다음 주는 제주, 울산, 진주 등을 거쳐서 26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국민 통합을 공약했던 박근혜 정부는 YTN 해직 기자들을 비롯해서 500명에 달하는 해직, 징계 언론인에 대해 조속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합니다. 서울 한복판에 군사 구테타로 집권한 박정희 기념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이 발표돼서 무리가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최창식 중구청장이 CBS와의 인터뷰에서 5.16 구테타를 5.16 혁명이라고 지칭해서 다시 한번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5.16 쿠데타 직후까지 사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거기서 이제 쿠데타를 어떤 의미에서는 기획하고 예. 성공시킨 다음에 딴 데로 가셨군요. 5.16 혁명이 끝나고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죠. 5.16 혁명이 끝나고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죠. 예. 5.16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구청장을 맡아도 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분은 또 얼마 전에는 GH 박이라는 박근혜 짝퉁 계정이 진짜인 줄 알고 국군을 일으켜 세울 지도자께서 구청장까지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아부성 댓글을 달았다가 창피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일으켜가 무슨 말일까요? 한편 중구청장은 CBS 사회자가 박근혜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박정희 공원 추진을 반대했다고 전하자 이번에는 자신보다 오히려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예. 전체 공원 이름은 뭐 박정희 기념공원 이렇게 붙이실 건가요? 길게 붙이지 말고 예. 박정희 공원 하면 어떠냐 아하.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아직 뭐 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예. 총 예산이 286억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뭐 지자체가 지금 예산 없어서 보육료도 못 낸다는데 뭐 이런 걸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뭐 보육료의 성격하고 이거는 또 다르다고 봐요. 인프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 주재하면서 이거 좀 예. 논란 있고 하니까 부적절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셨어요. 글쎄요. 이게 좀 아마 이 정보가 요 언론에서 나온 거 보면은 280억이나 들여서 또 어려운데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게 6%뿐이 아니라 16억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정확히 모르셨다? 그렇게 하고 이건 제가 하는 것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너무 열렬해요. 서울 중구청장의 낯뜨거운 구애가 계속되자 오늘 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도 반대하는 기념관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명백한 선거용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팔아서 표를 얻으려는 이른바 선거꾼들이 판을 치게 될 거라며 예상 당국에 경계를 당부했는데요. 우리 국민들도 두 눈 크게 뜨고 우리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는 것은 아닌지 감시해야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잊지 말자 전두환 사전 제작이 시민들 사이에 큰 반향을 얻고 있는데요. 전두환 특별 취재팀을 운영하고 있는 고발뉴스는 한겨레의 이번 기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두환 사전 제작팀을 만나 지금까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겨레가 최근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찾기에 나선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크라우드 소싱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 한겨레 신문이 독자들 위해서 일종의 검토할 수 있는 원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거기에 잊지 말자 전두환 사전 버전 1.0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작년 6월에 그 육사 사열 사건이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 10월로 미납 추징금의 시효가 만료되는 상황도 취재의 계기가 됐습니다.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전직 대통령인데다가 내란죄로 예우가 박탈된 분이지요. 그런 분이 국가 안보에 간성이 될 생도들을 상대로 사열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고요. 한겨레 신문의 태생적인 존재의의라는 생각도 듭니다. 87년 6월 항쟁의 대표적인 성과물인데요. 그렇다면 5공화국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남긴 역사적 과제를 저희가 앞장서서 기자로서 저널리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독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60여 건의 매우 신뢰할 만한 제보를 받았고요. 그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취재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골프장과 관련된 제보를 하나 받아서 자료에 전 대통령이 금호아시아나 그룹 소속의 계열사의 골프장에서 일종의 특혜 골프를 쳐왔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제보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과를 올해 10월까지 계속해서 내보려고 합니다. 이상호 기자께서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저의 한겨레 취재를 준비하면서 고발뉴스와 이상호 기자의 전두환 관련 기사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했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취재 현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고요. 또 그런 연대와 선의의 경쟁이 다른 기자들 사이에서 더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전두환 추징금 문제가 결국 청와대까지 불이 옮겨 붙었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서 지난 역대 정부들 과연 뭘 했냐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그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에서 해결을 못하고 이제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제에 새 정부에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라 하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과거 정부들에서는 뭐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MB정부가 전두환에게 4만 7천 원을 추징할 동안에 새누리당 대표를 지내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뭘 하셨냐 이렇게 쏴붙이고 나왔는데요. 이 사실 국민들은 여야가 계속 싸웠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우선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부터 추진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야 모두 국민 사랑을 얻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전두환 문제에 나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고발뉴스는 독재자 전두환에 대한 동시대인의 단죄가 사회 정의 회복의 관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뒷수갑이 채워지고 공무집행 방해라는 이름으로 대법원 재판까지 받고 있지만 전두환 취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켜보지만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 2013년 6월 12일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